안녕하세요. 윤무동산입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자, 시장가격 통제 어렵다.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나라는 일단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가격이 통제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정도 정치의 지배를 받는 후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 여당에서는 전세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제동을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시장가격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당과 입장 차이가 커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듯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표준 임대료제 또는 전세 상한제가 남은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전세 신규 계약 상한제 표준 임대료 도입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봐왔듯이 홍남기와 이 여당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누가 이기게 될까요? 만약에 여당이 이기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전세 신규 계약 상한제 또는 표준 임대료제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될까요?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게 될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 부총리는 14일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계약갱신 청구권자와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자, 단 현 제도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바꿔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이중 가격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 이중 가격, 삼중 가격까지 이루어져 있는 거, 서울뿐만 아니라 울산, 대구에서도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에 따라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상한선 캡을 씌워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년 중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여당 내부에서는 아예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가격 고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숨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장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데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시장이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컨트롤을 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시장에 간섭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정부 경제 컨트롤 타워격인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제도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향후 당정 간 갈등이 빚어질 것 같다. 자,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큰 전제를 깔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대책들 외에 더 대책이 나올 건 없죠. 여기서 더 대책이 나오면 거의 북한과 같은 정도가 돼버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인상률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표준 임대료 계약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따라서 혜택을 입고 정책적 효과가 발휘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이 일어나는 부분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물 변동이나 같은 아파트 내에도 전세값이 다른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분야도 있다. 이건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두 개만으로도 전세값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고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그전에도 임대사업자들과 일반 전세 물건 사이에는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맞춤형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중가격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 전문가도 있지만 정책 당국자로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시장에서 혼돈이 있다면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랍니다. 10월, 11월, 12월 이사철 다 끝나고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발표 시점을 연말로 정한 것과 관련해 이중가격에 대한 해소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내년 7, 8월일 것이다. 내년 7, 8월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자를 썼던 사람들이 폭등한 전세가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아무 방어책이 없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으니까. 그때는 자기네 정권 아니니까 별로 책임은 안 지겠죠. 자, 다음 정부에서 임박해서 대책이 나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즉 자기네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지만 대책은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죠. 자, 다만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존 전망은 다시 한번 유지했다. 자,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마구 오를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왜 급등했느냐, 17년부터 계속 공급은 넘쳐난다고 주장을 하던 걸 4년 동안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 지금 대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 서울은 공급이 전년의 절반, 내년은 또 절반,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공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사전 청약해서 입주할 때까지 기본 최소 10년 이상은 보셔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심리적 안정을 꾀야 한다고 오늘도 발표를 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고, 금리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집니까? 2006년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에 집값은 훨씬 더 올랐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유동성 조정 문제를 따져본다면 주택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시중의 유동성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건 맞지만 금리와 유동성은 집값에 영향을 주는 일부 요소이지 전체 요소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예상했던 전월세 상한제 또는 표준임대료제는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고 홍남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느 쪽이 이길지는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여론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제화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두고 어떤 대책이 나올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